3년 만났고 결혼 날짜까지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그것도 시댁이 될지 모르는 가족 때문이죠. 남자친구가 얼마 전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한 달이란 공사가 진행되었고 오픈하기로 한 날짜보다 20일 정도 빨리 오픈하게 되었어요. 해서 우리 가족이랑 저랑 일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갔습니다. 심지어 저는 2시간 야근까지 한 상태였지만 축하하러 가게에 갔지요. 한참 축하 덕담이 이어지고 우리 가족은 먼저 가보겠다고 일어나고 전 좀 더 남아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님, 어머님, 심지어 여동생 분까지 테이블에 저를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날선 말들을 준비했다는 듯이 하더라고요. 너는 조만간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오픈 전까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냐? 빈말이라도 아버님, 어머니 도와드릴 것 없어요? 하면서 찾아왔어야지. 너희 이럴 거면 헤어져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1차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하느라 바빴고 이렇게 빨리 오픈할지도 몰랐고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만 남자친구한테 들은 상태라 공사 중에는 제가 뭘 도와드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개업하고 바로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소주를 가져와서 따라 마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나이 많은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라 그러면 안 된다 라면서 말씀하셨고 딸과 며느리는 다른 거라고 하시더군요. 옆에 여동생은 언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라면서 거들더군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나중에 시집가서도 명절이나 추석 등에 얼굴이라도 안 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난 이런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다시는 절대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면서 잘못했다고 하길래 몇 번의 거절 끝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야근을 끝내고 남자친구 가게에 들렸죠. 거기에 어머님, 아버님, 뒤늦게 여동생이 왔는데 전부 저를 매우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참 무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는 보였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지난번에 그런 일로 헤어지자고 한 거냐? 내 아들이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는 거다 하시면서 화를 또 내시더라고요. 본인은 해야 할 말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라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저희 아직 식 올리지도 않았고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결혼은 현실이니 저는 얼마든지 저희 사이가 깨질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옆에 앉아있던 여동생이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가게에 사람도 있는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듣기 거북하네. 엄마, 아빠 일어나 가자. 뭐하러 듣고 있어? 라면서 다른 손님들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 순간에도 남자친구는 중간중간 그만하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강하게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2차 충격이었죠. 이렇게 무능력했나 생각하게 되면서 이 가족 전체 구성원이 30대 여성 한 명에게 보이는 태도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남친한테는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이 결혼 없는 게 좋겠죠. 글을 쓰면서 보니 더욱 확고한데 그동안 만났던 시간이 아깝긴 하네요. 후기. 결국 남자친구랑은 헤어졌습니다. 조언 중에 단 하나도 다시 만나라는 글은 없더군요. 그만큼 무조건 헤어져야 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힘들긴 합니다. 많이 힘든데 누군가 그러셨더라고요. 헤어지고 3개월 힘들고 말지 결혼하고 30년 힘들려고 그러냐고. 그 말이 정말 와닿아서 버티고 또 버티려고 합니다. 언젠간 저에게도 웃을 날이 오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결혼도 전인데 결혼이라도 하고 난 후엔 어떨지 눈에 선하네요. 님은 시댁 식구들한테 말로 두드려 맞고 있고 남친이랑 놈은 지네 식구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본인이 알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 꼭 체험해 봐야 하나요? 님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운 딸이잖아요. 소중한 딸내미 시댁에서 구박받는 꼴 보시면 참 좋으시겠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지 말고 님도 님 아껴주는 사람 만나요. 두 번째 사연. 언니랑 해외여행 가기 너무 싫습니다. 제목 그대로 언니가 해외여행을 가자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기 싫습니다. 비행기 값을 내준다는데도 싫습니다. 여행비 전액을 다 내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면요. 6년 전 제가 22살 때 언니랑 단둘이 유럽 여행을 한 달간 갔다가 크게 데였기 때문입니다. 6년 전에 제가 22살이고 언니가 23살이었을 때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고 언니는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언니는 대학생 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느냐며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휴학을 했고 비용은 전액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부모님은 언니가 몸이 약한 편이라 혼자 유럽에 보내기 너무 걱정되셔서 저한테 제발 같이 가주라고 사정을 하셨습니다. 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자라면서 기흉 등 자잘한 수술과 입원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년생 자매라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언니랑 성향이 정반대라서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같이 가기 싫었고 부모님께서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언니랑 단둘이 유럽에 한 달 동안 절대 가기 싫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 하도 사정하며 애원하시고 언니도 같이 가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몸이 약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의 수발들러 가는 거였어요. 언니는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언니 때문에 가는 것이니 여행에서 제 편의를 많이 봐주겠다며 여행 계획도 네가 다 짜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네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전적으로 제 계획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계획을 다 짰고 출국하기 전에 예약도 다 마쳤고 언니한테 마지막 확인도 받았습니다. 언니는 대충 보고 그냥 좋다,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여행을 가니 제가 짠 코스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제가 계획을 다 짰으니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저만 따라다니게 되는데 언니는 옆에서 불평불만하고 있고 저는 안 되는 영어 써가며 길 찾아다니고 주문해야 되는데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후회됐어요.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 언니랑 저는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고 가장 안 맞았던 점은 저는 여행을 가면 편하게 입고 다니고 그 나라에서 꼭 봐야 하는 것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화장하는데 기본 1시간은 넘게 걸리고 저는 항상 먼저 준비 다 하고 언니가 화장하는 거 기다려야 하고 예약 시간 늦을까봐 기차 놓칠까봐 혼자 초조해하고 조마조마하고 실제로 그래서 언니가 준비하는 거 늦어서 체코에서 헝가리 가는 버스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무조건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을 건질 수 있게 예쁜 카페,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카페 이런 곳을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애초에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계획을 짜라고 한 것도 언니였고 출국 전에 제가 계획 짠 것들 보여주고 확인 받았을 때 언니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좀 적극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저도 계획에 반영했을 텐데 그땐 일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미리 계획한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툴툴거리면서 따라오는데 정말 여행할 맛도 안 나고 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가기 싫은 곳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입장이었을 테니까요. 여행 시작부터 언니랑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가장 힘든 건 언니가 저보고 영어를 못한다고 구박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4년제 대학 중 가장 좋은 여대를 나왔고 저는 전문대를 나왔는데 평소에도 언니가 학벌로 많이 무시하긴 했으나 여행 가서까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계획표 들고 열차 노선표 보면서 외국인들한테 잘 못하는 영어 써가며 길 물어보고 다니고 언니는 제 뒤에서 저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보고 너 아까 발음 틀렸다며 지적하고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낯 깎인다며 입 열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언니가 길 물어보라고 하면 또 언니는 계획을 네가 짰는데 내가 어떻게 물어보느냐며 저보고 다 미룹니다. 언니는 적극 나서서 외국인들에게 무언가 물어보거나 하지도 않고 제 뒤에서 저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가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물어보고 하면 뒤에서 너 아까 문법이 어쩌고 발음이 어쩌고 지적하면서 졸졸졸 따라오는데 한 달 여행하면서 싸우기만 하면 언니는 영어 못하는 것, 무식한 것,
대가리 빈 것 등등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듣기 싫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행 반 정도 지났을 때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경비 반반 나누고 따로 다니기로 했고, 저는 애초에 내가 원해서 온 여행도 아닌데 왜 스트레스 받아가며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어서 눈물도 나고, 유럽이랑 한국이랑 시차도 있는데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매일 보이스톡으로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전화할 시간에 부모님은 새벽 시간이라 잠도 못 주무시고 저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셨을 테지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만 여행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말리셨고, 언니도 그때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저한테 한국 먼저 가지 말라고, 나머지 여행 잘 마무리해보자고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그 이후로는 어째저째 서로 조심하며 결국 여행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유럽에 다녀온 후 저는 언니가 다시는 학벌로 무시하지 못하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편입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언니가 영어 못한다고 무시 안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는 어느 정도 반성한 듯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며 다시 너랑 여행 가면 정말 안 싸우고 잘해줄 자신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 안 변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언니의 반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유럽에서의 기억은 악몽처럼 남아있고, 언니와 잘 지내긴 해도 2번 다신 같이 여행 안 가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나서 제가 28살이고 언니가 29살인데요. 9월에 아빠 환갑 기념으로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을 짧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계획은 제가 다 짰고요. 이번에는 언니가 영어 못한다고 뭐라 안 하려나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도 부모님 다 계셔서 그런지 영어 못한다거나 예전 같은 면박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 느낀 게, 별거 아닌 일로 툴툴거리고 날씨 덥다고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여전하더라고요. 예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언니가 덥다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저는 계산하느라 잘 못 들었는데 제가 계산하는 동안 아빠가 물을 언니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복조리 형태로 된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요. 복조리 형태의 배낭은 양옆에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을 양옆에서 이리저리 잘 조절하면서 가방을 열어야 끈 길이가 안 달라진다나? 언니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뒤에 사람들 줄도 서 있고 빨리 가야 하니까 얼른 넣으려고 언니 가방에 끈을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언니가 화를 내면서 그냥 나한테 넣으라고 하지, 이 가방 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짜증을 내고, 아빠도 이게 그렇게 짜증낼 일이냐며 어처구니 없어 하고, 엄마는 가만히 계시고, 저는 계산하느라 못 들어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분위기가 너무 싸해져서 결국 아빠가 언니한테 먼저 사과하셨어요. 아빠가 가방끈을 막 잡아서 미안하다. 근데 너도 별거 아닌 일로 너무 짜증내지 마라. 여행 와서 기분 좋게 다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옆에서 거들면서 그건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며 제대로 사과하라고, 그렇게 사과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농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빠가 정말 질린다는 듯이 엄마한테 거들지 말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하셔서 분위기가 더 싸해진 거죠. 엄마도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 안 좋아지시고, 결국 언니가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나도 아까 짜증내서 미안하다. 우리 쌤쌤으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저 정말 옆에서 이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이미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냥 알았다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역시 언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건 절대 안 한다고 다시금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언니가 해외여행을 또 가보고 싶다며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저는 위에 나열한 일들로 언니와 해외여행 가는 게 죽어도 싫습니다. 언니랑 둘이 해외여행 갈 바에 저 혼자 템플스테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니도 제가 언니랑 해외여행 가기 싫어하는 걸 압니다. 제가 직접 언니랑 해외여행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요. 암묵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랑 해외여행 가주면 20만 원짜리 긴 패딩을 사주겠다, 면세에서 뭘 사주겠다, 비행기 값을 다 내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뭘 사준다고 해도 언니랑 둘이 해외여행 가기 싫습니다. 언니가 비용을 내준다고 해도 가기 싫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번에 언니 회사에서 콘도 숙박권이 당첨되어서 가족들 다 같이 다녀왔는데 언니가 자기 회사에서 당첨된 거니 자기가 쏜다고 해서 갔습니다.
언니는 내가 콘도 비용 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돈을 냈으니까 이러면서 저랑 부모님 보고 뭐 해줘, 뭐 갖다 줘, 뭐 사다 줘 이것저것 다 시키더라고요. 언니가 숙박비 내준 건 고마운데 이건 뭐 가족들끼리 서로 장사하는 거 마냥 나는 돈 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태도가 너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언니 수발 들고 있는 모양새라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늦어도 되니까 하인 노릇하러 가는 여행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상기 이후로 또 한 번 언니와 여행 가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랑 해외여행 가기 싫다고 말하면 언제 일로 뒷끝 부를 거냐 이러면서 또 제가 속이 좁다고 뒷끝 길다고 제 탓할 것 같고 또 싸울 것 같고 또 집안 분위기에 쌓여지는 게 싫어서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고민을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다 이해한다고 아빠가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돈 아끼라고 반대하는 척 해주셨는데 언니가 그럼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고 합니다. 저는 언니랑 국내 어디라도 가기 싫습니다. 언니한테 솔직하게 나 너랑 여행 어디든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하기 쉽지가 않네요. 추가 댓글에 왜 언니한테 말을 못하냐는 분이 계셔서요. 저도 어렸을 땐 할 말 다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언니 편들면서 네가 말 못듣게 하는 거다. 네가 언니한테 버릇없게 구는 거다. 언니한테 사과하라고 저만 혼내셔서 점점 말 못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말 안 하고 참는 게 편한 상태이기도 하고 이것도 습관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분란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언니한테 여행 가기 싫다고 말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댓글 보니 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한번 끝장을 봐야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조언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네요.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키웠으니 같이 여행 가줄 친구가 없죠. 친구들한테는 가족들한테 하는 것처럼 제 맘대로 못 휘두르니까 안 가는 걸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안 가, 싫어, 이유 없어, 싫어하세요.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들을 테니까요. 엄마가 사정하면 엄마가 가 하시고 엄마한테도 가타부타 말하지 마시고요.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징징거리면 부모까지 나서서 자기 편 들어주고 쓴이는 져줄 거 아니까 징징거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 애들까지 언니한테 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음 독립해서 사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